자, 제가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브리핑하겠습니다. 무책임한 사법부, 이재명 출마 가능한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그 3시에, 오후 3시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를 내릴 때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저 결론은요, 뭐냐 하면요, 2심 고등법원에서 무죄 취지 내린 거 그게 그냥 유죄다,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지금요 약간 좀 풀리지 않는, 속에 천불나는 게 풀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이 사건 가져가,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가져가면 거기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의견이 유죄 취지이기 때문에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도록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즉시 그냥 방망이 때리고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심에서 무죄됐잖아요. 3월 26일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3월 26일 날 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많은 애국 국민들이 나와 있는데 3월 26일 날 서울 고등법원, 제가 오늘 고등법원 그 판사 3명 제가 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처구니 없는 무죄 선고를 때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의 수천 명의 애국 국민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가지고 검찰 보고 공소장 변경해오라 해가지고 하나씩 쉽게 하면 문장을 하나씩 잘라내가지고 요건 요게 아니고 요거는 의견 표명이고 사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궤변을 만들어 놨던 게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결과였어요. 거기에 나와있던 내국 국민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속에 천불 난다고 했던 게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나올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게 바로 서울고등법원, 제가 판사 지금 3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을, 그 분노를 아직까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오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고 해서 이야 대법원이 사법 정의가 살아있네, 이야 대법원 판사는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게 얼마나 순진한 건지 아세요? 그게 순진한 마인드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책임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파기환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방망이를 두들겨서 이거 유죄다, 형이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파기 재판을 안 하고 파기환송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서울고등법원에 그 판사 또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재판부에 배당은 되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 믿어? 우리 법 연구에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이 판결이 제가 나기 전부터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너무 기대하지 마라. 역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은 사실은 파기 재판으로 끝장을 냈어야 되네. 끝장을 안 내고 고등법원으로 가져가세요. 그럼 독배를 자기가 안 마시고 딴 사람한테 줬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폭탄 돌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법부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주고. 자, 극단적으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 좀 이따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서울고등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우파 진영의 논평가들이나 또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은 야 6월 3일 대선 전에 이게 다 끝날 거야. 뭘 끝나기는. 응? 누가 끝내는데? 판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진하게 당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믿지 마세요. 믿지를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제가 오늘 보면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기들이 폭탄을 터져야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낸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다 AI 판사입니까? 내려오자마자 바로 따단땅 해서 또 결론 내고 대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이걸 끝내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책임 안 지는 거죠. 폭탄 터뜨리기 싫은 거지 판사들은.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보낸 거예요. 자, 고등법원이 배당이 되겠지. 그러면 판사들이 그러면 야, 이거 6월 3일까지 끝내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법부가 뭐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개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오늘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비겁한 사법부의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 하나 오늘 저 무죄였던 걸 유죄로 바꿨다고 SNS에 거의 많은 방에서 와 대법원은 역시 다르구나. 사법 정의가 살아있네.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그 순진함과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랑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도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은 전부 AI처럼 잘 판결하겠지. 사법 정의.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상태가 심각하다. 오늘 페북도 보면 그 나자마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다 봤거든요. 제가 어느 유튜버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지. 대한민국 우파 그룹의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 왜 이럴까?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까지 위대하신 대법원 제가 그래서 이거 상태가 심각하다 정말. 왜 이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안의 본질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를 아주 숙고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때린 걸 유죄로 바꿔줬다고 대법원 위대하신 대법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져. 수준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6월 3일 전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재명 출마하겠죠? 그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오케이 유죄가 됐어요. 뭐 법을 많이 아는 분들은요.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2심 고등법원 2심이 징역형 아니면 최소 5천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은 왜 그렇게 무죄 취지를 내렸습니까? 무죄 선고를 때렸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러니까 그러면 저 서울고등법원에 보냈어요. 그 형사 6분가 그거 말고 다른 데로 배당이 됐다 칩시다. 그것도 또라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유죄는 맞습니다. 벌금 95만 원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벌금 95만 원 100만 원 이상 받아야 피선거권이 5년이 제한이 되는데 이재명이 출마를 못 하는데 벌금요. 유죄 맞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맞습니다. 유죄입니다. 벌금은 97만 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사법고시 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우파 진영에 김복형 재판관 거제도 출신의 부산 서여고 서울대법대 원칙을 지키고 웬걸 8대0 인용 그리고 이미선이하고 문 누구죠? 벌써 까먹었네. 그 재판관 나갈 때 꽃다발 들고 서로 확 웃는 장면. 제가 그걸 보면서 판사들이구나. 문영배 이미선 나갈 때 우리 법 판사들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판사구나. 월급쟁이 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 또 여기는 위대하신 김복형 재판관, 위대하신 조한창 재판관 이러다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또 그런다고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위대하신 대법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형 97만 원 때릴 수 있습니다. 왜? 양형 기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 하지만 또라이들 있잖아요. 또라이들. 제가 오늘 화가 나서 좀 거친 말을 씁니다. 그동안 안 봤어요? 그런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이 출마해도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때리거나 징역형 나와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또 개길 수도 있겠죠. 야, 나 현직 대통령이야.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헌법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87조인가 뭐 어디에 재직 중에 내란죄가 아니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임기 5년 다 채울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이 어떤 세력인지 아시죠? 그렇게 완전히 개개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법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 논란이 또 일어나겠지. 뭐 이런 뭐 판사 출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란하다가 5년 간다니까. 이재명 5년. 응? 오늘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 내지 않고 폭탄 돌리본 거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런 비겁한 행태,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응? 이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이 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위대하신 대법원 전원 합의체. 제가 참 정말 이러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오늘 방송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왜 사법부가 무책임할까? 궁금한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댓글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죠? 제가 볼 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무죄 취지 때린 걸 유죄로 바꾼 건 당연한 거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였던 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되죠. 그럼 대법원은 그냥 대법원 간판 아니십니까? 완전히 그냥 땡칠하는 거예요. 땡칠. 응? 대한민국 판사들 그냥 땡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바꿨다고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파기 자판을 해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유죄 때려버렸어야 돼요. 그럼 이재명이 대선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왜?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 쌍방 간에 갈등이나 혼란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폭탄을 돌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더 부추겨요. 이거 국가적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다 이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따위에 말이야,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 어디 있냐고. 응? 무죄 취지 내는 걸 유죄로 바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사진이 이따만한 거를 축소해서 보여줬다고 그게 가짜라고 하잖아요. 가짜. 그게 왜 가짜지? 사진 확대하면 가짜인가? 그랬던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엉터리 엉터리 그걸 무죄 했던 걸 유죄로 바꿔줬다고. 그게 그럼 책임 다 한 거예요? 왜 폭탄을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왜 보내는 거야? 자기들이 파기 자판하면 끝내고 끝나는 거지 그냥. 그 점에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법부 말이야 이거. 입법부가 민주당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저렇게 엉망이 되더니 사법부마저 말이야. 우리 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 세력들은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오늘도 그 뭐 12명 중에 2명이 반대 의견 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원래 머릿속에 이데올로기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인민노령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고 중도 보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결단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에? 눈치만 살살 보고 말이야. 기회주의적으로.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왜 중도 보수 우파 영역에 있는 판사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활동 운동가들이 왜 눈치만 살살 보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를 때는 확 찔러버려야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자. 왜 이런 게 없냐고. 왜 이런 게.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한테 나라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책임질게. 야, 내가 들어갈게. 참, 제가 극단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궁지에 몰렸어요. 사법적으로. 궁지에 몰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완전히 좌파 세력들이 궁지에 못 쳐서 패족된다 이러잖아요. 패족.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패족들이. 그 패족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잖아요. 왜 우파 보수 진영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5.16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 같은 사람,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인가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박사하겠다고 죽을 뻔 살똥 하면서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거. 최근에. 어디 갔어, 전부 다? 어디 갔냐고. 그런 용기와 결단력. 내가 조금 다칠 수 있다. 내 잘릴게. 내 들어갈게. 하지만 이건 원칙대로 밀자. 밀어붙이자. 왜 이런 게 없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잘리거나 들어가면요, 챙겨주질 않습니다.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말씀에서 참 그랬지만 이번에 제가 해임 취소됐잖아요. 쉽게 하면 해임됐잖아요.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어디 뭐 자리 갔었습니까? 제가? 누가 챙겨줍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좌파 진영에는 빵 갔다 오고 자기 헌신해서 하면 챙겨줘요. 저기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생태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고 쟤들은. 근데 이쪽은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우려고 하겠냐고. 누가.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나서가지고 이 폭탄 내가 터뜨려봤자 누가 내 챙겨주겠냐. 이런 생각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깝깝하다 이거. 좌파들은 말씀하신 밀어주고 땡겨주고 다 숨겨주고 뭐 어디 뭐 경력이 없어 이런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돼 있는 저 청년들 나중에 나오면 119 동지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어게인 외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분이 다 노출돼가지고 취업하는데 이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누군가가 보좌관으로도 좀 채용해주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해줍니까? 안 해줘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한민국 우파 세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창을 들고 푹푹 쑤셔요. 이거 약점 있네. 이 기업, 이 대기업 약점 있네. 그러고 나면은 예를 들자면,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샥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기부하십시오. 이러면은, 예, 기부하겠습니다. 수십억씩 그냥 냅니다. 그런데 자유기업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책 하나 좀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펀딩을 좀 해주십시오. 그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삼성, LG 뭐 이런 대기업들이 돈을 크게 벌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체제를 더 공고하게 지켜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근데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세력이 와서 쿡쿡 찌르면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무릎 꿇어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이제 뉴스 브리핑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드리면 이재명 민주당은요, 염치, 도덕, 양심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 무조건 대통령은 나옵니다. 예? 그게 어떤 뭐 우리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우리 사회적인 어떤 체면이 있지. 체면 없습니다. 저기는 체면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 칼자루 휘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들하고 상대하려면은 뭐 아주 성인군자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전투적으로 총칼 쓰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그 확실한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상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